흔히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완치는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일본 의료 보고서는요, 바로 그 완치의 가능성에 대해 아주 과감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늘 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보고서는 달라요. 일본의 한방의학 관점에서 당뇨병이라는 질병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에 아주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파격적입니다. 완치는 가능하다. 바로 췌장을 재생시킴으로써. 자,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논쟁적이지만 매혹적인 주장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분석은 전적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만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으로 기존 서양의학의 한계점을 짚어보고요.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생의 과학과 통합적인 접근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치를 향한 로드맵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고서는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치료 철학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한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접근법이죠. 혈당 수치를 관리해서 합병증을 늦추는 것. 그런데 보고서가 제시하는 다른 한쪽은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몸이 가진 스스로 치유하는 힘, 즉 자생력을 되살려서 손상된 췌장 조직을 재생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완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관리와 완치, 정말 엄청난 차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보고서는 바로 기존 서양의학 약물들이 가진 한계점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약물들은 췌장을 고갈시키고 심각한 전신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장 혈당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 약물 계열을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맨 오른쪽 췌장 회복 가능성 항목입니다. 보세요. 설포니로레아부터 인슐린 주사까지 전부 불가능 아니면 없음입니다. 보고서는 이런 표준 치료법들이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아예 차단해버리고 오히려 고갈을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설포니로레아 계열 약물에 대해서는 정말 강렬한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바로 췌장을 강제 노동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췌장에 등을 떠밀어서 마지막 남은 인슐린까지 쥐어짜내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췌장은 완전히 번아웃, 즉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는 어떨까요? 보고서는 이걸 의존의 덫으로 봅니다. 밖에서 인슐린을 계속 넣어주니까 우리 췌장은 이제 내가 일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 생각해서 자체 생산을 아예 멈춰버린다는 거죠. 결국 환자는 평생 인슐린 주사 없이는 살 수 없는 완전한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비판을 바탕으로 보고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손상된 췌장을 되돌릴 수 있다는 걸까요? 보고서는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바로 특정 약초 성분들이 췌장 세포를 다시 살려내는 그 놀라운 기전에 대해서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천연 화합물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베타세포, 그러니까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의 복제를 유도한다고 알려진 하르민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베타제닌은 베타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죽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보고서는 이런 주장들이 모두 최신 분자 생물학 연구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3배에서 7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보고서가 아주 중요하게 인용하는 한 연구 결과인데요. 하르민이라는 성분을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했더니 당뇨 모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의 양이 무려 3배에서 최대 7배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혈당을 조절하는 수준이 아니죠. 말 그대로 췌장 조직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실질적인 재생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하르민이나 베타제닌 같은 성분들은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대증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 바로 손상된 췌장 조직을 적극적으로 재건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재생 원리가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당뇨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인데요. 보고서는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아주 인상적인 2단계 치료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1단계, 계지복령환 같은 처방으로 막혀버린 미세혈관을 뻥 뚫어서 피가 통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 2단계, 환기 같은 약재로 새로운 살이 쏠쏠 돋아나게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절단해야 할지도 몰랐던 발을 지켜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췌장만 재생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당뇨병은 췌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신질환이라고 보고 시야를 훨씬 더 넓힙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놀라운 주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씹는 능력과 혈당 사이에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건데요. 잘 씹는 환자군과 그렇지 못한 환자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확연히 차이나는 게 보이시죠? 아니 도대체 씹는 거랑 혈당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보고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꼭꼭 잘 씹으면요, 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착한 호르몬들이 뿜어져 나온대요. 반대로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면 이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계속 스트레스를 줘서 혈당을 올린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턱의 균형 같은 이런 기계적인 구조가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FCST, 즉 기능적 뇌척수 요법이라는 치료법이 등장합니다. 틀어진 턱관절의 균형을 바로 잡아서 스트레스 받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췌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인슐린 기능도 개선된다는 원리입니다. 바로 이런 게 통합적 접근이죠. 약초를 통한 재생치료와 함께 턱관절 같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바로잡아서 환자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길고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결론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설포니루레아 약물이나 인슐린 같은 기존 서양의학 치료법이 가진 장기적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베타세포를 재생하고 조직을 복구하는 한방의학이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셋째, 이 두 가지를 넘어 약초요법과 FCST 같은 구조적 요법까지 결합하는 통합치료로 나갈 때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당뇨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제안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를 관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평생 의존해야 했던 합성 약물이나 인슐린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끊는 것, 바로 탈약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면해왔던 전통의학의 지혜 속에 현대사회를 괴롭히는 수많은 만성질환을 해결할 열쇠가 숨어있는 건 아닐까요? 이 통합적인 접근법에 우리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 보고서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 일본 의료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